네, 어벤져스 전략회의 5월 4일 토요일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황금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내일이 어린이날이고요. 또 6일은 이제 대체 공휴일이고 8일은 또 어버이날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5월 접어들면서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뭐 그런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 5월 달에 자녀들 또 뭐 부모님들 한 번씩 전화라도 꼭 들으시고 선물이라도 꼭 들으시고 그런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런 좋은 시간에 여전히 저희들은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네, 5월이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좀 뭐 좋은 소식들 또 이래 들려져야 되는데 지금 국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정말 참 참담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22대 국회가 참 더 심할 거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우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끝까지 이렇게 참 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 그 정권 교체되고 난 다음에 그때 문재인 대통령 이제 그때 마지막 이제 그 몇 달 앞두고 그때 또 검수완박을 했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그렇게 하더니 이번에는 또 이제 최상병 특검법까지 저렇게 강행 처리를 통과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아마 다음 주 9일 날 오전쯤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취임 20년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한 입장들을 밝힐 것이라고 합니다. 참 민주당의 폭주를 어떻게 막을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뭐 열심히 막아야죠. 네. 어쨌건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이 기본적으로 이 뭐라 그럴까요? 아무리 작은 숫자이긴 하지만 똘똘 뭉쳐서 공동적으로 대응을 한다 그러면 또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낸다 그러면 뭐 어려울 것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윤 대통령이 그래도 9일 날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난 총선 패배 이후에 그 국정 전반에 대한 어떤 입장들을 좀 처음으로 밝힐 것 같습니다. 아마 국민들에게 좀 솔직하게 자세하게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진솔한 이야기를 좀 한다 그러면 그동안 국민들이 좀 답답해하셨던 부분들, 좀 안타까워하셨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건 9일날 기자회견이 꽤 중요한 어떤 분기점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열심히 준비하고 많은 부분들을 생각하고 계실 거라고 이제 생각은 됩니다. 한번 기다려 봐야죠. 네. 자, 오늘 오전에요. 이 공수처가 최상병 관련해서 지금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오늘 오전에 출두해서 현재 이 시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이번 사건 관련해서 최고 어떤 면에서 보면 지휘자이죠. 해병대 사령관이고 최근에 이제 연임을 했습니다. 연임을 해서 지금 현재도 이제 사령관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박정훈 대령이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대통령이 뭐 경로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이게 대통령실과 연결고리 등등이 이제 나오는 것인데 근데 도대체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이제 그 뭐 여기저기서 이제 박정훈 대령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네. 제 생각에는 빨리 그 공수처에서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제 생각에는 공수처 폐지가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지금 공수처장을 뽑을 그 계제가 아니고 잘못하다가 공수처장 뽑지 말고 그냥 일대 김진욱 위원장의 그 공수처장에서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민주당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민주당에서 최상병 순직한 최상병 특검을 하는 것이 한 60%인지 뭐 70%인지 그렇게 지지가 높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저는 저기 그 국민의힘에서도 여론조사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공수처를 폐지하는 여론이 폐지하자고 한 여론이 얼마나 나올까? 제가 봤을 때 공수처 폐지하자는 여론도 60% 70%는 충분히 나올 것 같으니까. 네. 그러니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최상병 특별 그 특검법과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실지 아니면 그냥 수용하실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네. 최상병 관련해서 특검이 임명되고 특검이 이제 조직이 되고 실질적으로 수사될 때까지 최소한 제가 봤을 때 2달은 걸릴 거거든요. 그렇죠. 그 2달이라고 한 기간이 공수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될 겁니다. 만약에 그 2달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공수처가 역량을 발휘해서 뭐 가타부타 간에 어쨌든 결과를 내놓으면 그럼 특검 못하러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거고요. 그 기간 동안에 지금까지 한 것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면은 특검
특검하지 말자고 해가지고 만들어진 기구가 공수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공수처가 아무런 일을 못 하고 있다. 심지어 공수처를 만든 민주당과 그다음에 이제 조국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공수처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공수처 무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매년 200억 넘는 세금을 못하러 그런 데다가 씁니까? 이런 그 반발이 굉장히 심할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제 지금 공수처에서 책임지고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빨리빨리 진행하고 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공수처가 생긴 지 민주당 단독으로 해서 공수처가 결국 만들어졌고 그 공수처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당시에 또 선거법도 굉장히 좀 이 준연동제라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이 선거법이 이제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 참 거기서부터 모든 게 저는 어긋났다고 봐요. 이게 공수처라는 조직을 저렇게 만들어 놨는데 3년 동안 한 게 뭐겠습니까? 기소한 사람이 딱 3건이에요. 네네. 근데 딱 그 중에서 현재 유죄받은 사람이 딱 1건입니다. 그것도 손준성 검사 관련해서 딱 1건인데 공수처를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참여연대가요. 2010년도부터 공수처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서 결국 지금까지 해서 만들어 놨더니 이 수사 기능이라든지 이 기능 자체가 원래 검사, 판사, 고위공직자 등등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기구인데 정작 필요할 때는 아무런 기능을 못합니다. 결국 수사권 자체도 저렇게 무력화되어 있다 보니 이게 본인들이 만들어놨던 목적 거기에 전혀 못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놔놓고 이제는 또 안 되니까 또 특검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번 특검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사실상 그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행정부가 관할하고도 있는 그런 어떤 검찰권 이거를 이제 야당이 자기들이 갖겠다. 네네. 왜냐 특검도 자기들이 임명하고 또 마음대로 예를 들어 수사 범위도 넓힐 수 있고 그다음에 언제든지 언론에 브리핑할 수가 있고 이거는 결국은 자신들이 수사하다가 즉 민변 출신 특검이 수사하다가 뭐 나오면 계속 다 수사할 수 있는 그야말로 만능 특검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그 있었으니까 그 동안에 얼마 썼습니까? 600억 썼잖아요. 맞아요. 600억 썼는데 이제 그 유죄 판결이 나온 게 1심 그것도 1심에서 유죄 판결 나온 게 한 건인데 네. 손준성 검사장 관련해서 유죄 판결이 그것도 일부 유죄가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부 유죄 절반으로 치면은 1200 들여가지고 유죄 한 건 1심에서 나온 거 아니냐. 계산적으로만 따지면 네. 그런 특검이 뭐하러 필요합니까? 저는 이제 공수처장 지금 또 후보자 이렇게 이야기 물망에 오르고 뭐 이제 나올 텐데 아예 더 이상 공수처장 뽑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네, 이미 후보자는 이제 지명이 됐고 네네. 오동훈 변호사인가요? 지명이 됐고 이제 아마 국회 청문회 통해서 일단 거기서 통과하면 이제 바로 이 이야기를 시작할 것 같은데 요즘요 공수처 검사들이 또 엑소더스가 굉장히 심하다고 그럽니다. 네네. 참 이게 제대로 만드는 것 자체가 문제가 생기니까 그 조직원들도 더 이상 조직에 있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 주말인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가 3가지 이슈를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행보가 이제 본격화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에 광화문에 있는 한 중식당에서 본인 총선 과정에서 함께 했던 당직자, 수행원들, 경호원들 한 20여 명과 함께 처음으로 저녁 자리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제 몸도 조금 나아졌고 해서 이것이 앞으로 어떤 뭐 신호가 있는지 또 한동훈 위원장의 앞으로의 거취 문제, 요 문제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어제 원내대표를 뽑으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원내대표의 어떤 연설보다 훨씬 긴 12분짜리 연설을 했는데 그 12분 연설에서 앞으로 당론과 어긋나는 거 이야기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뭐 이런 협박을 사실 했어요. 참 이 민주당이 이제 거의 독재 정권의 정당으로 이렇게 옮아가는 것 같습니다. 요 이야기와 함께 그리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제 전격적으로 이걸 발표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이 디올백 관련돼서 전담수사팀을 만들어서 수사를 벌이겠다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지 그것도 한번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